도서관 수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지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 과장님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수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안은 49억 5,010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3,242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내역서 1쪽, 설명서 485쪽, 미양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일면 1도서관 건립사업 중 하나로 안성시의 지식 정보 소외 지역이 없는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신축되는 미양면 공공복합청사 2층에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해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7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5,200만 원, 서가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87쪽 양성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양성 면사무소 3층에 50제곱미터 규모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비 6,800만 원, 서가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설명서 489쪽 청사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도서관 내외부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1억 8,08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설 관리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356만 2천 원, 청소 및 시설 유지 관리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5억 8,845만 1천 원, 냉난변기 교체 공사 등 11개 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 1,370만 원, 보존소고 이동식 서가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3,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93쪽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도서관 전산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억 7,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문화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등 사무관리비 5,458만 원, 동네 서점 바로 대출 시스템 구축 및 도서관 전산 장비 유지 보수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1억 5,728만 원, 전산기기 및 방화벽 설치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495쪽 수서관리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 욕구 충족 및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공공도서관 6개관 및 작은 도서관 8개관에 도서 및 비도서 자료 구입비로 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도서 39,500권, 비도서 4,000점 등 총 43,500권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예산 설명서 497쪽 정보 제공입니다. 매체의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잡지, 신문 등 365종의 연속관행물 구입비, 영어 전자책과 영어 독서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9,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500쪽 도서 정리입니다. 신관도서 및 기증자료의 도서 정리와 자료실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2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502쪽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 2억 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기별 독서 행사, 독서교실 운영, 독서 마라톤 대회, 연령별 맞춤형 책고르미, 인문 독서 프로그램, 영어 특화 프로그램, 면지역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북스타트 사업 등을 위한 행사 운영비 2억 76만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22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506쪽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식정보 소외 지역이 없는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양성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천만 57만 2천 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행사 운영비 300만 원, 공립 작은도서관 7개관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 4억 4,59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08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공립작은도서관 7개관 지원사업비 총 4,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독서진흥 프로그램 등 행사 운영비 968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2,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510쪽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사업입니다. 어르신 독서 나눔이를 기관이나 시설 등에 파견하여 소외계층 아동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 노인 일자리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행사 운영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12쪽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을 무더위 혹한기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총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514쪽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 5개소를 통한 신관도서 구입으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서 구입비 3,9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16쪽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 사업입니다. 다문화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약 1,200권의 다문화 도서 구입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18쪽 직무능력 육성입니다.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및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19쪽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 연령별 수준에 맞춘 다양한 독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정기 독서 프로그램, 방학특강, 책문화센터 프로그램, 관내 학교 대상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행사 운영비 1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22쪽 공공도서관 진로독서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다양한 진로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진로 및 독서 관련 특강 운영 등 행사 운영비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524쪽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발열 체크 및 자료실 이용 안내 등 코로나19 방역 도우 및 채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억 6,27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26쪽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작은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민간 경성 사업 보조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528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입니다. 중앙, 공도, 진사, 아양도서관 등 4개관의 야간 연장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야간 운영 인력 7명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상여금 등 총 2억 7,8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30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적인 행정사무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경비로 총 5억 69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무관리비 1억 1,531만 2천 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를 위한 공공운영비 3억 5,532만 1천 원, 국내여비 2,8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용 의자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33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및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면 검토 보고는 기입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분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열 위원님.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삼죽 도서관, 작은 도서관에 여기 보니까 성면 철거라고 그랬는데 네. 여적 철거하는 데도 있어요? 네, 저희가 아직 좀 시기가 늦었지만 네. 그래서 네. 분예산에 반영을 해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밑에 저기 주민자치센터는 철거했나? 올해 면사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해 네. 했습니다. 그쪽. 아니 하면 같이 해야지. 그게 같은 건물인데 도서관은 뭐 이게 따로 혹밥이로 나오네 이거 정말로. 네. 그때 같이 그러면 삼죽에서도 우리도 교체를 하니까 도서관도 교체를 하셔요. 이렇게 같이 예산을 올려주든지 해야지. 그래야지 같이 하면서 아래 위층을 저 성면 교체를 하면 저 예산도 덜 들어갈 텐데 올해 해고 또 내년에 해고. 그 건물 철거한다는 소리는 없나? 지금 면청사를 새로 지면서 네, 그건 그쪽 있고요. 주민자치센터랑 도서관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삼죽도 저기 청사 질 때 도서관을 들어가라니까 그 앞에 있다고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아니 그 건물도 내가 알기로는 저 어느 정도 있으면 또 다시 철거할 그 건물인데 아예 거기 들어갔으면 아주 좋을 텐데 왜 남아 있는지를 나는 이유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상순 의원님. 설명서 487쪽이고요. 양성 작은 도서관인데 일단 지금 청사 신축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금 일면 1도서관에서 제외되는 양성을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3층에 지금 조성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15평뿐이 안 되는데 이용 활용성 있겠습니까? 뭐 책장하고 뭐 그 책상 몇 개 들어가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요. 네, 규모가 조금 작은 측면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안성시의 면 단위에 초등학교나 이렇게 학교가 있는 소재지가 좀 큰 데가 양성, 축산, 뭐 일죽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서운면 이렇게. 근데 이제 전부터 한 10년 전에도 양성은 계속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요구들이 좀 있어 왔는데 저희가 계속 또 못하고 있었긴 해요. 근데 일면 1도서관 계획상 양성은 한 2028년 정도 아주 제일 끝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또 그런 요구들이 또 계속 있어서 저희가 공간은 좀 작지만 지금 뭐 대림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태산 도서관도 이제 거의 10평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좀 더 내실 있게 조금 운영을 좀 시민들이 조금 더 도서관 그런 문화 욕구들이 좀 많아지는 시대에 조금 빨리 좀 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좀 조성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여튼 지금 청사 신축 시기는 조금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좀 요구도 있고 일단 활용 공간은 사실상 그렇게 별로 찾아지지 않고 해갖고 지금 이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 다른 공간이나 이런 건 전혀 지금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그 주변을 저희도 알아봤거든요. 뭐 네네. 향교도 알아보고 뭐 농협이라든지 다른 임대에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공간이 또 마땅치가 좀 많아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면사무소 양성은 또 엘리베이터가 또 별도로 또 3층에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돼서 그래도 이제 동선 자체는 접근하기가 그래도 나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뭐 신축 한 2028년 뭐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전체 준공되고 뭐 하면은 앞으로 한 10여 년은 네. 활용을 해야 될 공간인데 네. 전체 뭐 그 인구 대비 너무 조금 협소한 것 같아서 이게 일 작은 도서관을 여튼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원칙에 준해서 이렇게 구색 맞추기 형식으로 가까스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네. 그리고 지금 493쪽인데요. 정보통신 운영에 네. 동네 서점 바로 대출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 좀 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내년에 신규로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 도서관을 자료를 검색했을 때 책이 없으면 희망도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네. 신청을 하면 그렇죠. 한 2, 3주 내에 네네. 희망도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동네 서점 바로 대출제는 저희가 안성 관내에 5개의 지역 서점이 있는데 지역 서점하고 시스템을 도서관리 시스템하고 연동을 해서 서점에 갔을 때 책을 보통은 도서관에서 자료 정리 입력을 다 하고서 빌려보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서점에서 책을 매대에 있으면 바로 빌려갈 수 있게 먼저 빌려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서점하고 연계를 해서 시민들이 서점에서도 책을 쉽게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서점에서 그렇게 바로 여튼 가져가서 그 대출해서 반납은 그러면은 어디로 하는 거예요? 도서관으로 하는 거예요? 서점에서 하면 서점에서 이제 그 책을 또 같이 모았다가 저희 도서관으로 납품을 하면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구입비를 서점에다가 이제 지출을 하고 도서관에서는 그 들어온 책을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다시 도서관 서가에 꽂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그런 책은 모두 다 여튼 우리 도서관에서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점하고 도서관하고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네. 그것들을 도서관 직원이 한 번은 승인을 하게 이 책을 그렇게 바로 대출을 할지 저희 도서관에도 있는 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복본이 그러거나 도서관에서 이 사람이 개인 용도로 막 자기 학습을 위한 네네. 책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 시스템에서 저희 도서관 직원이 한 번은 걸을 수 있는 것들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종 승인은 여튼 도서관 네. 그 서고의 책 구비 현황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서점에서는 책을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겠군요. 알겠습니다. 502쪽. 아니요, 하나만. 네. 송출이 안 되면 뭐 어때? 그냥 하면 되죠.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02쪽인데요. 네. 문화활동 및 독서 진흥 북스타트 운동.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그 우리 계속 책구너비 사업은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호응이 좋아요? 네. 저희가 지금 유아를 위한 천책 읽기랑 네, 초등 네. 꾸러미는 도서관에서 대출률이 엄청 꾸준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천책 같은 경우는 한 120명 정도가 천 권을 다 읽어서 달성도 하고 있어요. 꾸준히 신규 가입자도 많고. 근데 이 북스타트 같은 경우는 0세에서 18개월까지 네네.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네. 북스타트 코리아라고 저희 나라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꾸러미로 해서 뭐 손수건이라든지 이렇게 가방, 그다음에 책을 왜 읽어줘야 되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책을 읽어주면 좋은지 그리고 보드북, 영화 같은 경우는 보드북이라고 손바닥만한 책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연령이 조금 다른 거죠. 여기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네. 영화, 뭐 이제 초등 또 중등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또 네, 중등 독서중 뭐 꾸러미도 네. 또 있네요. 연령별로 이게 계속 확대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큼 그 시민들한테 그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 곡선이어서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네. 그 개발을 하시는 건지 좀 네. 개인적으로 학부모 궁금해서. 입장에서는 도서관에 책은 많아도 내가 아이를 위한 책이 무슨 책이 좋은지 이런 것들은 또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도서관에. 그래서 좋은 책을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미리 선별을 했기 때문에 호응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계실까요? 황지태 의원님. 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단 민간 위탁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운영 방법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요. 여기에 이제 뭐 그 예산도 만만치 않고요. 또 거기에 이제 민간 위탁은 1인 1사업자 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이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면 일도상 건립한다는데 이 의도는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딱 도서관가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가령 이게 뭐 이미 이제 진행된 것은 다 마무리 잘 하시고 차후에 계획도 있고 양성면의 경우에는 지금 거기가 평상시에도 그 주차 공간도 없고요. 그가 일방 통행로도 돼 있어요. 그러면 도서관에 뭐 5명이 가든 3명이 가든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와요. 그럼 그건 고정 차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 좀 연관된 것도 하지만 사실 노는 공간들도 많아요. 좀 거리가 꼭 면 소재지가 아니어도 좀 벗어난 지역도 요즘 차량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자가 차량 가지고 또 조용한 곳도 찾고. 또 양성도 지금 뭐 그 권역별 사업 사무소가 됐든 뭐가 됐든 또 많고 그다음에 요즘 빈집 정비 사업도 우리가 공공하면은 인테리어에서 이런 걸 임대해서 쓸 수도 있는 조건 그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꼭 청사에 도서관에 들어간다 이런 고정관념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거기에 부응하는 상대적인 예산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요. 또 시민들도 불편하고 사실상. 난 왜 이렇게 그러는지 모르지만 뭐 일면 일도상 건립으로 지식정보 소외 지역 없는 도서 인프라 구축한다. 요즘은 다 요즘 이거 있잖아요. 이거 들고 다니는 저 컴퓨터 이걸로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는 것은. 그리고 이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도서 인구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진짜 도서관 많아요.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운영 방법이라든가 활용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다 보니까 부가적인 예산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네, 이 두 가지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중복되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양성도 작은 도서관이 15평이라서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태산인가 이런 데 또 10평이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뭐 거기는 이제 뭐 장서 책복도 몇 권 안 될 거고 거기서 뭐 책을 그냥 빌려가는 정도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앉아서 보거나 시험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기능 발휘는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이용객이 그 일일별로 집계가 됩니까? 뭐 아니면 월별로 집계가 됩니까요? 일일 통계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이제 집계는 되는 거죠. 네. 이게 보셨을 때 관장님 보셨을 때 이용객들이 어떻습니까? 대략 그 이용률이? 제가 태사는 10평이라고 했는데 잘못 말씀드렸고요. 대림 작은 도서관이 10평이 있네요. 제가 아무튼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 네. 않고 예. 근데 면 단위는 사실 지금 죽산이나 삼죽도 마찬가지고 일죽도 이용률이 그 시내에 있는 공도도서관이라든지 뭐 여기 중앙도서관 같이 아양도서관 같이 많을 수는 없더라고요. 워낙 지역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저희 도서관에서도 그 삼죽, 죽산, 일죽 같은 경우는 면민들 기관 단체장들도 만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조금 더 확대를 좀 하면서 홍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면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아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상호대차라든지 도서관과 시스템 연동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이용하게 하고 프로그램들은 조금 더 면 단위 지금 활성화 프로그램도 저희가 예산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찾아가는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예, 예. 더 예.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이제 좀 중간 점검을 하셔가지고 네. 어떤 그 작은 도서관, 면의 도서관은 뭐 인구도 있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도서관 관장님 말씀하신 중간에 잠깐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인근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아기들 데리러 갔을 뭐 좀 책을 보고 좀 거기서 빌려온다든가 뭐 어떤 발상의 전환도 해봐야지. 솔직히 제가 뭐 단정 짓건데 이런 큰 도서관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어떤 서비스 기능도 그렇고 어떤 뭐 접근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뭐 진짜 뭐 일면 일도서관 이런 거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운영의 방식도 좀 바꿔가지고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을 좀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의원님. 네, 송미천 의원입니다. 같은 질문을 자꾸 갖추게 되는데요. 양성면 작은 도서관이 이제 15평으로 해서 3층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양성의 학교를 보면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중학생이 이용하는 역할이 많겠죠.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립은 지금 도서관들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국립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있는 데를 많이 있는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양성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그 기관은 틀리지만 거기 학교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이 그 사용할 수 있는 용이 되니 학교에다 좀 협의를 구해서 교육청하고 그 학교에 대해 그 책을 지원해주고 장소를 해주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그런 방법이 또 어떠나라는 또 다른 방면을 생각해보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것도 검토는 이제 하긴 했는데 음. 실제 전국에서도 막 학교 도서관이랑 공공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실제 이게 기관이 다르다 보면은 우수 사례는 또 없더라고요. 그 취지는 이상적인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서 그런 한계점이 좀 있고 초등학교랑 중학교 학교 도서관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대를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즘은- 특성이 있어서 내가 보면 네. 같은 것 같아요. 같이 붙어 있잖아요. 또 학교가 딱 유일하게 있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서 502페이지에서 503페이지인데요. 네. 여기는 심의수당이 대개 9만 원인데 여기는 12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10분에 대해서. 이게 다른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여기 제가 심사위원 수당이요. 이 독서 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는 심사할 때 2-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다른 네. 지금과 다른 네, 심사위원들이 작품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시작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과장님의 구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